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한국의 명절에 대한 감이 좀 없는데요. 지금 설날이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직접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한국의 소식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미국에 있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 12월 말쯤에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게 미숙한데요. 그래도 YH 킴 님이 슈퍼 땡스라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차은정이 문제가 아니라, 차은정도 문제고, 나아가 서부지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심평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 심 변호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네요. 이 서울 서부지법은 이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차은경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정치적 편향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 요지가 이겁니다. 심평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차은정이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은정과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은 일단 뺀다. 이렇게 또 재불찰을 사과한다. 이런 말을 이미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요. 왜 서울 서부지법이 심평 변호사를 고발하고 또 이런 고발했다라는 언론 발표를 하느냐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과 차은정은 동일 주체가 아닙니다. 차은정은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이 사법부의 한 조직 안에 한 명의 판사일 뿐이죠. 심평 변호사의 이 글 내용을 보면 서울 서부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은정을 꼭 집어서 이 개인을 집어서 이 개인이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차은정 판사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간 것도 차은정 개인의 일인 것이고요. 이것이 뭐 사실과 다르다고 하지만 따라서 고발을 해도 차은정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심평 변호사를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고소가 되겠죠. 그런데 서울 서부지법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또 자신들이 고발했다라고 고소가 아니라 고발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차은정은 가만히 있고 서울 서부지법이 나서서 심평 변호사를 고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안에 일개 판사 한 명에 대해서 왜 서부지법 자체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실 이렇게 법원이 행동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은정 개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논란이 됐던 이순영 판사까지 서울 서부지법에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서부지법이 이 법원 이름으로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서울 서부지법은 그 안에 내부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이 심평 변호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분들은 관심이 있다면 이 서울 서부지법에 전화하셔서 이 고발한 내용을 물으실 게 아니라 고발할 내용은 뭐 지금 뻔히 나와 있으니까요. 왜 차은정 개인이 하지 않고 서울 서부지법 차원에서 이 차은정을 위해 고발을 하느냐. 법원이 개인 판사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법원 차원에서 한 예가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법원이 나서서 개인 판사의 명예훼손 문제로 고발하고 언론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법부 내의 이 작영화, 이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 좌파 이념 성향의 판사들이 사법부 내에 대거 들어와 있고, 또 좌파는 그 특성상 어딜 가나 어느 조직을 가나 좌파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항상 이 다수의 이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그런 특성을 보이죠. 지금 우리 사법부 내부에도 각 법원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됩니다. 자, 이 좌파들이 하는 행태에 또 하나 뉴스 알려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 MBC가 취재한 결과 이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조사하겠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듯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 명령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민이라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이네요. 윤 대통령 본인은 입을 안 열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사 당일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윤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 동행명령도 검토하겠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결국 민주당 좌파빨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의 말도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참사 당일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이 참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떠오르고 오버랩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선전선동을 했었죠. 온갖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진실인 것처럼 마구 유포됐었고, 이 좀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참사 당일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겠다. 동행명령까지 검토해야 되겠다. 구속돼 있는데 뭐. 그리고 저희 민주당을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그런데 지금 무안공항 참사는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인명 피해가 처참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기본적으로 그날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폭발이 있었거나 어떤 물체가 무너져 내렸거나 이런 경우의 참사는 아닙니다.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안공항 참사는 지금 당시 그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노련하게 최선을 다해서 착륙을 시도했고, 다만 그 착륙 과정에서 그 활주로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비행기가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콘크리트 벽이 없었다면 폭발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칠 수는 있어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59명보다 더 많은 179명이 어이없게 단지 비행기를 탔을 뿐 아닙니까?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서 그 안에 얌전히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 어이없는 참사에 대해서 또 공항의 어떤 그 콘크리트 벽이라는 구조물이 문제되는 이런 사안은 그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말도 없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큰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자신의 정치 셈법에만 이용하는 조직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에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뱉고,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큰 건 하나 생겼다 싶으면은 부풀리고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주구장창 끌고 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정상적인 정치 조직이면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런 진심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정권 창출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와 무안공항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이렇게 극렬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인간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 권력,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특혜, 특권, 이권 이런 것에만 완전히 매몰돼서 필요하면 선전선동도 남발하고 또 필요 없거나 불리하다 싶으면 눈 감아버리는 그런 족속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결정되는데 결정타를 날렸던 국정원 넘버 2 홍 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죠. 이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게 하는데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 이후에 점점 말이 바뀌면서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서신을 최근 국정원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애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자기가 직접 받았고 또 이것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데 국정원장이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것이 탄핵 소추 가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원장은 서신을 보내서 내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먼저 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홍 전 차장은 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에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좌파 언론이죠. 한겨레를 만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7일에 KBS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국정원 정무직 회의 때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 또 그날 오후에는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원장은 체포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내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에서 교체됐죠. 교체된 것과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은 내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원장은 지난달 4일 바로 계엄 다음 날이죠. 홍 전 차장이 계엄 바로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정원장인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원장은 민감한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부적절한 행동이다. 라고 판단해서 국정원장은 전화하지 않을 것이며 홍 차장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리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과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에 교체를 건의했다라는 겁니다. 조 원장의 말과 이 조치가 맞죠.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 하에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간첩 잡는 일을 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자. 이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왜 전화하자라고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민주당에 줄을 대는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국회 정보위원들 만나고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하고 KBS와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이 계엄 직후 초기에 완전히 이 언론을 사로잡았던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사람 입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원 조직이 상당히 정치화되었고 또 좌파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청소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곳곳에 너무 많은데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는 또 잠시 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쉬운 애국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